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신용미수 상위 종목 DPC와 JNK의 히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게 신용미수가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0쪽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책이 없으신 분들도 이게 신용과 미수가 좋은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나열해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DPC, JNK 히터, 한국바이오젠, 웰크론, SV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신용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과 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첨부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책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또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 다 모두 신용과 미수 모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 이상으로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가진 거를 말합니다. 신용부터 볼게요. 신용은 일단 일정 비율의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나 보유 주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계좌를 먼저 개설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좀 더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신용과 미수는 거의 사용을 해본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미수는 좀 해봤는데 신용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주위에서 해보신 분들로 이득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권고해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많이 사용을 하는지를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리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원인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어치의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을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레버리지를 반대로 또 사용을 하면 계좌가 깡통이 나는 거는 또 상당히 쉬운 부분으로 깡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 미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꼭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냥 미수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설명을 하다가 말이 또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신용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이 있다라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용 매수를 할 때 이 담보, 예수금을 담보로 사용을 하면 담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40%라고 생각을 하면 한 400만원 정도 예수금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그 종목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자가 90일까지 대출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증권사마다 기관과 금리가 좀 틀린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담보 비율을 계속 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자를 계속 내면서 뭐 담보 비율을 계속 충족을 시켜줘야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증권사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150%도 있고 120%도 있고 180%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원 매수했으면은 1500만원, 한 18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수는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DPC를 보면, DPC 여기 증4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40% 정도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거금이 40%면 본인이 증권사 계좌에 100만원을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 최대 미수 금액을 250만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매수 후에 3일째 매수 대금을 갚지를 못하면 이제 미수금이 발생이 돼서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이제 산 주식을 바로 매도를 증권사에서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 거래 계좌로 가능하고 기업의 증거금 비율의 차이로 인해서 매매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3일 D 플러스 3일째까지 입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DPC와 그리고 JNK 히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증거금률은 40%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원어치만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DPC는 18,950원의 현재가에 1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52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금률이 40%이기 때문에 그러면 7,580원을 가지고 있어도 한 주에 7,580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을 책정을 해 놓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만원으로 7,58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31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8만원 매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48만원 정도를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JNK 히터도 역시나 40%인데 역시 그냥 매수를 하면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105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금 40%를 매수를 했을 때 역시나 3,784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100만원을 3,784원으로 매수를 했을 때 264주 고로 132만원 이상의 매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증거금 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수금을 담보로 이용을 해서 나머지까지 통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런 금액으로 매수를 같이 할 수 있는데, 틀린 부분은 담보 비율을 계속 충족을 해주면서 이자를 내야 된다 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매매를 하면 미수가 좋고 길게 매수를 하시면 신용거래가 좋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나 미수 비율이 많이 높은, 특히나 이제 신용 비율이 많이 높은 기업들은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되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와 DPC와 그리고 JNK 히터에 대한 신용 비율을 보더라도 보시면 11%가 넘는 신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계속 흔히 말하는 담보금에 대한,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자를 내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증거금을 맞추고 이자를 내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관련된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가격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신용과 미수가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올해 2월이나 3월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도 신용 비율이 높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크게 더 많이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은 더 큰 비율로 계속 비율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한 중순 이후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담보 비율을 못 맞추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 가운데서 특히나 더 많이 담보 비율을 유지를 못했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은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금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굳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미수가 좀 좋다. 그리고 신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가 진짜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비율 자체가 신용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라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D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언제 상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 담보 비율, 그러니까 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 비율이. 그리고 상장이 되는 순간에 좀 상당히 많이 신용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17,500원에서 27,000원, 800원 정도 사이. 그래서 계속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 종목이라 우회 매물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에 이제 조만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건데, 그 시점이 거의 정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NK 히터를 보도록 할게요. JNK 히터는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해 놓은 모습인데,
결국 동사도 최근까지 계속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버텼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아직 그린 뉴딜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 쉽게 꺼지는 것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DPC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관련된 뉴스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으로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뭐 니콜라 수소 트럭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GM과의 전략적 제휴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서 뭐 이게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면 역시 최근에 고점을 갱신한 흐름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대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C보다는 이제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버틴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한번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신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기가 상당히 더딜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은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 올라가는 시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신용 비율이 많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 비율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한국 바이오젠, 웰크론 등등도 나름 위에 있어요. 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에 있습니다. 웰크론도 주봉 월봉상 보시면 연초 대비했을 때 벌써 한 배 정도 이상 올라간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는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쁘게 보면 올라가면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거래, 미수거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좋은 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